김태현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여기서 듣고선 여기 떼굴떼굴 여기까지 굴러왔잖아요. 너무 좋아서. 아 좋아서. 좋아서. 네, 뭐 단번에 오케이 하고. 나는 가장 좋았던 게 그거야. 아버님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와 멋져. 야, 그냥 멘트만 그랬다 하더라도 그냥 마음이 녹지. 장인의 입장에서. 그럼. 그 솜씨가 장모님이 하면서부터 봤으니까 지금 몇 년이야. 우리가 결혼 43년, 44년 해수로 50년 다 돼가. 교제하는 게 한 4년 뭐 이렇게 따지니까 근 50년 다 돼가는 비법이네. 이게 내려온 게 전소에서 내려온 게. 우리 사이도 이거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딸더러 그것 좀 배워라. 근데 우리 딸은 아직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나 봐요. 사위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어때 좋으시죠? 아 좋죠. 이 사람하고 나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데리고 삽시다. 안 가니까. 아, 뭐 내일 모레 마흔이니까 이제 틀렸다. 35이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뭐 어디 중심 들어오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도 내가 심지어 결혼정보회사 그거까지 가입시켰다니까 내가. 근데 안 돼. 제가 남자들을 좀 들이댔겠어요. 다 싫대요. 그래서 이제 쟤는 결혼 못한다 이랬었는데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엄마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김태현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여기서 듣고선 여기 떼굴떼굴 여기까지 굴러왔잖아요. 너무 좋아서. 아 좋아서. 좋아서. 또 야물딱진 남자 만나는 것도 또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네, 뭐 단번에 오케이 하고. 나는 가장 좋았던 게 그거야. 아버님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와 멋져. 야, 그냥 멘트만 그랬다 하더라도 그냥 마음이 녹지. 장인의 입장에서. 그럼. 그러면서 그렇지. 괜히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것 같아, 느낌에. 나중에야 뭐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아 그러네 멋있다. 감동과 재미까지 담은 축사를 직접 쓰며 맞이한 사위. 보니 재미있게 잘 살 거라 믿는다. 무엇보다 나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우리 태연이가 내 아들처럼 느껴진다. 그렇지만 잘해라. 옛날 눈에 눈물 나는 건 볼 수가 없다. 눈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진다면 그때는 보관이 표정을 보게 될 것이다. 살갑고 든든한 사위. 부부에게 아들이 한 명 더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연예인이 이렇게 가족이시네요. 네. 그렇게 된 거지. 근데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편해요. 서로 잘 이해하고 얘기가 통하니까. 맞아. 저는 너무 좋아요. 최수민 씨의 남편은 음향감독 출신인데요. 배우 아들까지 완벽한 방송인 가족입니다. 태연이 같은 경우는 진짜 중학교 2학년 때 걔 끼를 발견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걔들은 항상 얘기가 PD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 PD 되라. 그럼 공부해야 되니까. 끼가 어떤 끼가 좀 보였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를 나가거든요. 네.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 있었어요. 문학의 밤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 얘가 10분짜리 꽁트를 지가 만들고 그리고 하나에는 이 객석에다 세워놓고 지가 무대 위에 올라가고 그러고 연출을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아니 저 어린 나이에 그렇지. 15살이잖아요. 대단하네요. 예, 보면은 다 DNA가 흐르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예, 그 집안에. 네 맞아요. 있죠. 혹시 그 꼬맹이들은 뭐 그런 끼가 보이질 않아요? 있어요. 그럼 끼가. 있어요. 네, 있어요. 친구 있더라고. 9살인데 네. 어떻게. 두 사람의 끼를 그대로 닮은 두 딸이네요. 그러면은 원영 씨는 따님들이 나중에 연예인 하겠다 그러면 지지해 줄 거예요? 아 글쎄 모르겠어요. 나중에가 그 언젠지.
근데 뭐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사실 어떤 정식적인 코스로 우리가 배우를 준비하고 또 뭐 집안에 그 전에 누가 있어서 이게 아니었고 그냥 그 열망 하나로 좀 약간 고행스러운 시작을 해서 그런지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면은 지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가 뭐 주변에 이런 상황과 이런 거 자주 봐서 약간 뭔가 이렇게 들떠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라는 건 저는 따끔하게 그냥 딱 부러뜨리려고. 예. 나는 우리 미자는 미술을 했잖아요. 지금 미술을 하다가 갑자기 개그맨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도 들었어. 내가 완전히 그렇죠. 그게 되게 아, 우리 완전 멘붕이었어. 멘붕이었지. 그렇지. 근데 얘가 자기는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되고 싶었다. 예. 그 얘기를 딱 하면서 그러니까 뭐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맞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MC의 탑들을 달린 사람들이 전부 개그맨 출신들이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냥 깨갱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아유, 자기는 깨갱했는데 나는 걔한테 드린 게 많아가지고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거 예고 나오고 홍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와 공부를 많이 했구나 미술 공부를. 그러셨구나. 저도 원래 미술 전공을 해서 그걸 알죠. 진짜. 품이 엄청 들어가니까. 선배님 냉면 아, 그 면 진짜? 은영 씨. 동심이 국수. 좀 말씀 좀 나누고 계세요. 네. 곧 대령하겠나이다. 먼저 메밀면을 잘 삶아주고 삶은 면을 그릇에 담아 고명과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넣어주면 전성의 표 냉면 완성입니다. 냉면 시키신 분. 이거 선배님 거? 네, 아 감사합니다. 엄마 맛있게 생겼다. 많이 안 우와 엄청 많은데요. 국물이라. 이거 얼마 많지 안 돼요. 않아요. 얼마 안 돼. 네. 그리고 이 냉면 그릇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50년 된 그릇이에요. 진짜로요? 그렇구나. 아 그러겠어요. 우리 친정 엄마가 쓰시던 거. 국물부터 맛보는데요. 이게 링링한 맛이에요. 장강 씨가 애정하는 아내의 이북식 냉면입니다. 아, 다들 맛있게 드시네요. 원영 씨 평소에 국수 좀 드세요? 저는 면 진짜 좋아합니다. 오. 거의 뭐 면 많이 해요. 좋아해. 나도 그거 그러시더라고요. 맨날 아침에 저는 이제 반찬 이렇게 한 대까지 정도 해놔요. 그러면 우리 남편은 와 이렇게 행복한 남자가 있나 좀 물어봐. 이러는데 여긴 더 행복한 남자가 계셔. 아니 두 분 선배님이 언제 처음 만나신지. 저 대학 다닐 때 학교 연극부에서 공연을 하는데 인양반 선배님이 와서 연출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얼굴은 처음 봤고 네. 졸업하고 한 2, 3년 지났다가 어떤 극단에서 같은 작품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다닐 때 만났었으니까 좀 친밀하다, 그렇죠, 이물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형 하면서 따르고 네, 맞아요. 편안한 사이가 됐어. 그때는 오빠라고 한 거고 나 형이라고 형이라고 그랬어. 그랬죠. 저도 맞아요. 남편한테 형이라고 네, 그랬는데. 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연극 같이 하면서 내가 커피를 사준다 그랬다는 거야.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커피는 언제 사주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마음에 있었다. 그래서 이게 추파야 아니면은 옆구리를 찌르는 거야. 이제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지. 그래서 커피보다는 그래도 소주 한 잔이 낫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 앞에 가서 이제 먹었거든. 예. 소주 한 잔 소주를, 먹고 이제 이 사람은 그때 통행금지 있을 때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집 보내고 나는 이제 나와서 여관에 가서 잘래다가 방범대원한테 걸린 거야. 헌금 시간이 넘어서. 12시 넘으니까 예예예. 그래갖고 어디 가냐고. 그래서 아니 난 사실 이러이러해서 여자친구 데려다 주고 여관에 가서 자려고 가던 길이다. 그러면 그거 확인이 되면 에스코트를 해주겠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해. 가서 이제 띵동 했지. 그랬더니 이제 장모님이 나오시더라고. 그랬더니 맞다고.
이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우선 나오려고 하는데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야. 아, 뭘 가냐. 들어와라. 근데 이 사람 오빠가 나하고 동갑이거든요. 근데 그 방에다가 이제 잠깐 있으라고 그러더니 어머니 이렇게 술상을 또 차려주시는 거야. 그 시간에 처음 봤는데. 그때 사위 맞이 아, 하셨네 그게 봐서. 정말 감격이었죠. 부모님들 보시는 눈은 예리해요. 근데 이제 꼭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아니야 잘 아시는 거야. 아니, 구제해줬다고 옆에서들 그러는데. 뭐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서로 구제해 준 거죠. 네. 선생님은 비밀 연애 하셨어요? 공개 연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공개라고 봐야지. 그 당시 극단에 커플들이 한 셋 있었나 봐요. 그때는 돈도 없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도 했어야 되나 봐.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커플들이 몇 있었어요. 아, 젊으니까 전기가 막 있잖아요. 뒤에 막 막이 좁으니까 거기 대기할 때 그렇죠, 그렇죠. 막 데서 이렇게 따닥따닥 깜깜한 데서 있죠. 둘이 붙어갖고 그건 대기를 어쩔 해야 수 되니까 없었다.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붙었다가 뭐 젊으니까 맞아요. 네, 젊으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아, 그럼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면 안 되지. 네, 네, 아주 아름다운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예. 아름다운 시절이었어요. 은영 씨네도 그 세트장 그 뒤 거기서 남몰래 키스하고 그랬죠? 그 얘기를 지금 깔라고 이렇게 돌아온 듯한 느낌인가? 그러니까 아마도 아마도. 아니 그러니까 뭐 저희는 키스까지는 아닌데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세트장 집 구조상 이제 2층 이렇게 올라가면 있는 줄 딱 그냥 낭떠러지잖아요. 층계만 있고 세트 이렇게 나무로 카메라에만 안 보이는 거지. 지금도 기억나. 네.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뭐 여보 하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쫓아 올라오면은 거기 둘이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씬 마무리 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숨지면서 가만히 이제 씬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는 와정 중에 그 묘한 그래요. 젊으니까. 예. 젊으니까. 근데 젊으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밖에 못 느낄 수 그런 없는 거 같아요. 건데 예. 아름다운 그걸 감정. 긴장해서 거기서 숨어 있는 호흡과 그렇죠. 약간의 미묘한 호흡 이런 네. 게 섞여서 그게 뭔가가 이렇게 싹 올라오는 그런 게 있는 거지. 젊었으니까. 네, 그쵸. 운명이에요. 그래서 고백은 누가 먼저 했어? 고백 글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어쨌든 집사람도 뭐 마음이 없지 않으니까 그렇죠. 밥도 먹고 근데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주고 하니까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그런 거죠. 이제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해라. 제가 그 당시 같이 살던 이제 남자 룸메이트 친구가 야 원영아 그냥 이 형이 적은 나이 아니고 너도 그런데 그때는 몇이었었어요? 그때가 이제 38 이제 9 뭐 이때 그쵸 38. 그럼 빨리 해야 될 때요. 예, 그러면서 좀 저도 이 여자랑 결혼을 한다면 어떨까를 그때 처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네, 이 사람이랑 정말 결혼을 한다면 어떨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좋은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아이고 다행이네. 같은 일을 하면서 좋은 얘기들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이런 일의 생리도 알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툭 고백을 했죠. 평생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 게 아니면은 나 한번 만나봅시다. 뭐 해가지고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작품 속에서는 정략 결혼 부부였지만 현실 속에서는 진짜 부부가 된 두 사람. 결혼 10년 차인 지금도 알콩달콩하답니다. 우린 그때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요. 선배님 아시잖아요. 예, 막 맞아요. 그 전서 월급이 얼마나 조그매요. 그럼. 너무 돈이 없으니까 공연을 한 달씩 해도 돈을 안 주잖아요. 돈 장사가 잘 되면은 전작품 손해 난 거 그거 좀 메꿔야 된다 그러고 준비해야 또 되는 다음 그렇지, 작품 맞아.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밥 한 끼 사주는 거예요. 파전에 막걸리 막.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맨날 도시락 싸가지고 뭐 사일구탑 이런 데 다니고 맨날 비 맞으면서 걸어 다니고 나에게도 봄은 오는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봄이 왔잖아.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사업에 망해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한 16년을 견뎠거든요. 그게 언제예요 선배님? 그게 이제 80년도부터 시작해서 84년도에 완전히 두 손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집을 다 내놓고 형님 댁에서 6년을 살았어요. 세상 얘들이 그러셨구나. 얘들이 초등학교 때예요, 둘 다.
23평에 8명이 살았는데 그때는 진짜 양말도 다 기어 신기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예. 근데 그때가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형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 막말로 뭐 속옷까지 다 빨아주시고 저는 마음대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하네요. 걔네 너무 좋죠 뭐. 행복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여의도에 아파트 사주셨다 예. 그래가지고 태연이가 사줬죠. 엄마 아버지 그거 사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높은 그 좋은 집을 태연이가 사줬다고. 저는 그날 아침에 새벽 딱 뜨고 무릎 탁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살아도 돼요? 진짜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 잘 자란 아들은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연극 배우를 그렇게 처음 하셨으면은 바로 탤런트나 뭐 그냥 이렇게 좀 하셔도 될 텐데 성우 시험으로 해서 한 이유는 그냥 경제적인 여건 때문만이 아니 그거는 아니고 탤런트 시험 본다는 생각은 아예 못했었고 그때 무조건 연극만 할 때고 연극 하는 사람들의 어떤 프라이드 같은 것들이 셌거든. 그럼요. 셌죠 그때. 근데 그랬어요. 단지 제작극회라는 데서 네, 있어요. 같이 이제 연극을 하게 됐는데 거기 단원들이 동아방송 성우들이 몇 분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연극을 하게 되니까 아주 뭐 어미철이라든가 뭐 높낮이라든가 감정 표현이라는 게 좋잖아. 근데 우리는 대학 다닐 때는 그렇게 안 배웠단 말이야. 연극이 그때는 소극장이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맨날 복식호흡 그렇지 맞아. 이거 했잖아 옛날에. 그러다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연극을 하려니까 내가 혼자서 노는 것 같은 거야. 완전히 밸런스가 물 위에 기름 따로 노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성우 시험을 보게 된 거죠. 그럼 성우를 오래 하실 생각은 아니셨던 거네.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연극 배우만 하려고 그랬던 건데 연기 공부를 위해 시작한 성우 생활. 그의 목소리는 많은 작품을 빛냈습니다. 그럼 성우 작품으로는 이거는 내가 진짜 많은 그 성우 작품 중에 참 기억이 난다. 그게 이제 몇 가지 있지만 이제 미키마우스가 우리나라에 디즈니가 이제 처음 들어오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미키마우스는 남자가 하니까 무조건 전 세계적으로 뭐 남자 미키마우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성우들 오디션 보는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것도 영광이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작품에 다른 배역의 오디션을 보러 간 거거든요. 근데 전부 다 안 되는 거야 미키마우스가. 그렇죠. 맞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원음을 알아요. 저 미국 그 오리지널 소리. 오리지널 소리를 알잖아요. 근데 그건 남자가 하기 힘들어요. 그렇지. 근데 여자도 하기도 또 힘들어. 옆에서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가성으로 해서 뭐 하면은 예. 가능할 것 같은 거야.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거 내가 한번 도전해도 되느냐 하니까 그랬군요. 그럴래요? 오. 아니, 너무 반갑게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녹음해가지고 미국에 본사로 이제 보낸 거야. 거기서 오케이 딱 떨어져서 와 대박. 그때를 회상하면 장광 씨가 참 잘하셨어요. 그러면 선배님 우리 이 시점에서 미키마우스 소리 한번 들려달라고 그래 볼까요? 미키마우스 지금 안 돼 소리가. 이봐라 돈 안 주니까 안 하려고 그래. 내가 돈 좀 줄게요. 이거를 미리 발동을 걸어야 돼. 이거 하려면 항상 희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미키야, 너는 도날드 싫어하잖아. 아니었어? 요것만 맛보기로 할게. 두 분이서 그러면은 또 그거 말고 다른 거 같이 하신 거 있으세요? 그렇죠. 영심이 오빠로 나왔었어요. 양심아 뭐가 나 밤새 소란이냐. 너 때문에 간밤에 잠도 설쳤다. 이거 이렇게 무신경하긴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동생의 사정도 모르고. 아니, 뭐라고? 네가 반장 이프보를? 그래, 오늘이 선거날이야. 이걸 한번 해봐. 뭐라고? 네가 반장 이 부보를 해? 그래, 오늘이 선거날이야. 재수없는 소리 해가지고 떨어지기라 하면은 오빠 책임이야?
아서라 아서. 그런 무시무시한 선거전에 끼어들기 싫으니까. 알았어. 대신에 오빠 용돈 절반은 내가 양보해줘. 어어어. 선거 비용이야? 와. 이게 바로 폭력이구나. 저 인양반이 한 것 중에 장군의 아들. 아, 그쵸. 네. 장군의 아들. 장군의 아들 그 박상민 박상민 역할을 네. 그때는 우리나라 영화를 다 성우들이 넣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주인공 한 게 이제 임혜진 씨 목소리는 다 제 소리고 유진 씨 목소리도 거의 제 소리고. 그러니까 그때 근데 어렸을 때 약간 좀 기억이 배우들이 다 다른데 왜 목소리 항상 그쵸. 똑같지? 이 생각을 그렇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우가 그걸 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렇지. 못하죠. 네. 네. 정말 재밌었어. 그때. 재미도 있고 응. 힘도 들지만 힘들. 또 그만큼 또 사례가 보상도 비쌌고요. 예. 이제 되니까. 그럼 그렇게 돼야 돼요. 네. 재밌었어요 그때 저도. 재밌었어요. 이거 새는 재미가 솔찬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야. 뭐 얼굴은 잘 못 봐. 너무 바쁘니까. 그렇죠. 래도막 이게 뭉탱이로 들어오니까 재미나더라고요. 네. 쟤는 재미. 이 양반 보면 항상 연기에 그 갈증이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기회가 이렇게 온 거 보면은 너무 감사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극을 하다가 또 쉬고 또 다시 나오니까 정말 어려웠거든요. 또 연극 공연하자고 오면은 막 애를 봐야 되고 막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막 이러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 애만 봤는데 살림만 했는데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는 동안 쉬지 않았던 친구 있잖아요. 네. 걔는 이제 벌써 연극계에서도 자리를 잡았고 네. 막 그때 한국 영화가 막 이제 붐을 일으키면서 영화를 걔가 이제 진출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방송국에서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가 언니 주인공 할 때 나는 포스터 붙이고 다녔지. 근데 지금 위치가 반대가 됐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아프죠. 그렇죠. 드라마 내가 대사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그럼 아, 진짜요? 내가 그걸 뭐야. 안 가르쳐줘도 다 아는데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네. 또 스타 된 남자 선배들 막 보면은 막 일로 막 숨고 막 그랬어. 화장실 들어가고 너무 막 내가 이해가 수치스럽고 돼요. 막 네. 그래가지고 쉽지만은 않았던 아내의 복귀.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야 그 저랑 결혼 비슷하게 했거든요. 너는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일했니? 그러니까 언니 나 힘들었던 거 말도 마 이러면서 연극 연습이 오전에 할 때도 있고 뭐 밤에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을 다 구워 삶았대요. 세탁소 아줌마 뭐 빵집 아줌마 뭐 앞집 할머니 다 구워 삶아가지고 그분들이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저는 제 상황이 그랬다고 제가 가슴을 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 주저앉았던 거지 걔는 그 힘든 시절을 다 건너뛰었기 떴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잠시 멈췄던 꿈. 그녀는 다시 꿈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한 게 44살인데 한 42살쯤부터 제가 일을 다시 하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이 양반이 죽어도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사회가 녹록지 않잖아. 맞아요. 나가서 근데 이제 고생하시는 게 좀 그렇게 거기에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안 쉬었다가 하다가, 네. 그때 가서 한다는 거는 이건 진짜 그렇죠. 거의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거든. 맞아요. 맨땅에 그러니까 헤딩이에요. 그래도 제가 이제 막 한 2년을 가슴앓이를 하다가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나가서 장광이 내 남편이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자기가 송강호야? 내가 장광이라 그래도 아무도 몰라. 장광 부인이라 그래도 나는 얘기하지도 않았어. 속으로 내가 웃었어. 자기가 뭐라고 장광이라 그러면 누가 안다고? 그래갖고 그 영화사 잡지를 다 보고 다니고 강남 다니고 뭐 저기 삼성교 뭐 쫓아다니고 막 그래갖고 제일 먼저 영화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작은 배역인데 괜찮겠냐고. 아유 작은 배역 큰 배역이 어딨어. 그때는 제가 차도 없었을 때거든요. 민속촌으로 겨울인데 6시까지 오라 그러니까 새벽에 미친 것처럼 하고 갔어요. 근데 역할이 다른 여자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촬영하다 여름에는 잠깐 쉬다 갑니다. 그러고 뭐 아스케끼 하나씩 돌리잖아요. 나는 안 주고 건너가. 그 뭐 넣어둔 일은 너무 많았죠. 막 집에 오면서 막 울면서 오는 거야. 근데 집에 오면 또 그만두라 그럴까 봐 말도 못하지. 예. 그래서 이제 주로 가정부 역할 많이 하니까 뭐 애들이 막 우리 딸이 막 엄마 그만 좀 하라 나 엄마 맨날 가정부 하는 거 너무 창피하다 막 이런 적도 있고 정말 마음의 한편으로는 에이 그만두자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만 못 둔 게 애들 때문이었어요. 애들이 그때 한창 공부할 때인데 걔네들도 많은 도전을 이제 해야 되는 나이인데 그거를 가르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일을 물었죠. 잘하셨네. 어머니로서의 또 아이들의 진짜 이건 교육관까지 엄마밖에 할 수 있는 생각하니까 일이야. 그럴 수 엄마만 있네요. 할수 있는 맞아요. 일.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한 지가 벌써 4, 5년.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그 깐난하게 엄마 품도 필요하고 뭐 그렇죠. 이래서 좀 굳이 그렇게 힘들게 나가서 몸 아직 그거 좀 이렇게 썩 내키진 않았어요. 심희영 씨도 출산 후 빠른 복귀로 화제가 됐었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그래도 빨리 복귀를 했죠. 물론 뭐 안 해본 거 아니잖아 그런 것들을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난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이제 자꾸 그쪽으로 회유를 하는데 그런가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을 못 하고 맞아. 막 근데 그래 그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안 하고 넘어가면 딴 사람한테 가잖아. 그럴 수 있죠. 그럼 점점 기회가 없어질 그럴 수 수 있는 있죠. 거야. 맞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맞아요. 뭐 그것도 그렇고 본인도 이제야 연기가 이제 뭔지 좀 그게 알 알 때. 것 같은 그럼요. 느낌인데 딱 애 낳고 이러니까 그 갈증의 욕망이 얼마나 힘들겠으니까 그럼. 하고 싶으면 해 해서 이제 했죠. 사람이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고 맞아요. 자기 마음속에 만족할 수 있는 그래요. 일이 네. 무언가에 대한 거를 있어야 채워야 돼요. 된다는 그럼, 거죠. 네, 네. 그거가 필요하다는 걸 그래요. 이제 뒤늦게 깨닫는 거야. 나도 당신 지금이라도 뭐 어디서 하자 그러면은 하라고. 하지. 내가 옷 벗는 거 아니면 다 한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성우하시면서 그 매체 연기하신 거 전두환 그 역할 기억나요? 그렇죠. 그때 이제 코리아 게이트라는 거를 네. 했는데 거기에 내가 이제 뭐 문소장인가 뭐 투스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두환 씨한테 이제 보고하러 이제 그 전두환 씨 사무실을 들어가는데 막 웃음소리가 들리니 카트가야. 잠깐 계세요. 그래. 나는 내가 애누진 애는 줄 알았어. 콘솔에서 내려오더라고 그러더니 이게 원샷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내가 더 전두환 같더라니까. 감독이 끝나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뭐 준비하는 게 있는데 네, 그때 봅시다 그래. 그래서 뭐 감독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냥 그렇죠. 흘러가는 말로.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왔는데 진짜 딱 1년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삼김 시대라는 거였어요. 그게 그렇죠. 준비한 네. 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산에 어디 친구들하고 이제 딱 갔는데 나는 생각도 못했지. 근데 딱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카카 안녕하십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알아보기 시작한 그렇죠. 상태가 이제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 거야. 근데 그때 성우로 또 얼마나 바쁠 때예요. 그래요, 맞아. 근데 그거를 이쪽으로 아예 돌아섰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근데 그게 자신이 없잖아. 그럴 수 있죠. 이쪽 일은 그럴 수 있지 맞아. 저 죄송하다 뭐 스케줄이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스물스물 이제 안 오더니 이제 그때 끊어진 거지. 그러면서 이제 IMF 보고 뭐 하고 오면서 투자 뭐 하고 뭐 이런 다 싹 날라가가지고 뭔 또 투자를 했어. 뭐 그때 이제 아파트도 뭐 이것저것 사놓고 뭐 막 이랬었는데 땅도 사놓고 뭐 누구 또 목돈 빌려주고 뭐 사기도 당하고 그 열심히 이제 해서 그때 돈 세는 재미가 좀 있었을 때 이제 해놨다가 그래갖고 이제 좀 돈이 모이니까 아하. 뭐 이렇게 하고 싶고 그렇지, 또 그렇지. 주변에 유혹도 많아요. 그렇지, 유혹이 많죠. 네. 예. 그래가지고 아주 개털 냈죠 뭐. 마지막 단계가 되니까 외화만 기다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탑차 있잖아 지금 트럭 네네네. 반 트럭 같은 거 네.
그 탑차 면허까지 땄어 내가.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용달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일 있으면 내가 안 나가도 되니까 개인 그치, 용달이니까. 그 일 없으면 가서 하고. 막 그럴 때 이제 도가니가 딱 들어오면서 딱 이제 터졌구나. 체인지가 됐던 거예요.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교내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에서 장광 씨는 파렴치한 가해자 역할을 맡아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법 개정까지 이끌 정도로 사회에 큰 영향력을 준 영화였죠. 영화라고 난 도가니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 전에 드라마는 조금 했었지만 그냥 캐릭터는 이건 네 거야. 딱 그런 거 같은 느낌이야. 그 네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50대 후반이어야 돼. 그치. 근데 내가 59이야. 그다음에 선하게 생겼는데 진짜 악독한 짓을 하는 거고 뒤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머리여야 돼. 와, 그러네. 그다음에 이제 딱 맞았네. 마지막으로 얼굴이 안 알려졌어야 돼. 그래 맞아. 기가 막히네. 배역이 큰데 그렇죠,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그건 내 거야. 네, 어. 딱이네. 그러네 딱이네. 얼굴이 안 알려졌어야 그게 쇼킹하지. 그렇죠. 좀 3회차 찍고 나가지고 그 제작자가 와서 이게 몇 대 몇이었는지 아느냐 오디션 본 사람이. 그건 저는 모르죠. 그랬더니 800대 2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참 야. 고민됐던 게 그죠.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너무 악독하잖아. 전 그 대본 처음에 보고는 대본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막 길로 어려우시- 나갈 지경이니까 아 이건 연기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신 기회일 거다. 그래서 딸하고 저하고 막 격려를 했죠. 그거 하느라고 집에서 여러 번 찍어봤어요. 우리 딸이 연습시키느라고. 그렇죠. 아빠 너무 비교가 안 된다. 이게 두 사람이 달라야 되니까 그렇지. 그걸 집에서 계속 찍고 아빠 이거 아니야. 다시 해봐. 10번씩 다시 하고. 그때 시사회 때 보고는 기함을 했잖아요. 그 시사회 끝나고 이제 일찍 나왔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혹시 장관 반응을 쳐 좀 보려고. 아니면 그거를 이야기하면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일찍 나와서 화장실 들어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런 걔가 있냐 하면서 우리 아들이 그 같이 시사회 보거든요. 엄마 아빠 이제 얼굴 들고 못 다닐 건데 내가 아빠를 보디가드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다니다가 막 돌로 얻어맞고 그럴 거라 우리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푼이라도 아낄 상황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지하철을 타는 거야. 근데 지하철 타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석이 그쵸. 노인석 있잖아. 네. 글로 가서 이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그런 영화 잘 안 보니까 그러니까 노인석에 경로당석에 가가지고 네. 고개 숙이고 있고 저 식당에 가서 이제 저녁 먹잖아. 또 근데 뭐 잘 봤습니다. 뭐 어쩌고 사람들 막 그러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정말 잘 봤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어요? 저 식당에 가서 이제 저녁 먹잖아. 또 근데 뭐 잘 봤습니다. 뭐 어쩌고 사람들 막 그러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정말 잘 봤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귀시하게 딱 한 대만 때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사 끝나고 나오는데 벌써 카메라들이 막 와가지고 기자들이 막 찍으면서 뭐 어땠냐 뭐 또 그런 거 처음 경험하니까 그럴 수 이거 있죠, 그렇죠. 뭐야 그렇죠. 왜 그러지 막 이랬는데 하여튼 참 그 작품이 획기적이고 그럼요. 우리한테 엄청난 거죠.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네. 되네. 그렇죠. 그런 작품이 있을 수가 없는데 네. 참 감사한 거죠. 감사하죠. 이후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다양한 배역을 통해 명품 연기를 선보이는 대체 불가능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수히 빛나는 귀감이 되면서 선배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지만 배우로서 좀 목표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근데 진짜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시트콤 같은 거. 시트콤. 휴머니티 같은 감동이 그런 좀 거, 있고 따뜻한 눈물, 얘기, 뭐 예. 감동 더 이제 늙기 전에
시트콤 같은 프로가 있다면 이제 그런 거 한번 좀. 시트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또 사라져가지고 방송가에서. 글쎄 요새 또 그렇게 그러니까요. 됐어요. 좀 그러니까. 나올 법도 한데. 선생님 시트콤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 약간 새로운 못 봤던 모습에 또 두 응원할게요. 분이 아니 부부로 나오셔도 엄청 웃길 것 같은데. 진짜? 지금? 네.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으세요. 약간 그런 센스감 이게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이런 리액션 하나 별거 아닌데 이게 있잖아요. 그 무슨 코미디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 포인트 잘하는 건데 있으죠. 아 네. 나에게도 따뜻한 봄이? 그럼 만 개의 지금 기운이 이미 진달래도 입고 계십니다. 지금. 아 재밌다.